바이든 대통령이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올여름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6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미국 주택건설업체인 톨브라더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맨해튼에서 동양인 여성을 향해 호신용 체류액 스프레이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모두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노예 해방 기념일을 맞아 성명을 내고 모든 인종에 대한 자유와 평등을 역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 후 처음으로 6월 19일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영광을 누렸다며 노예 해방 기념일은 노예제 등의 길고 힘든 밤과 더 밝은 아침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으로부터 치유하고 희망을 더 가지고 더 나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일깨워주는 심오한 무게, 힘이 있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대한 국가들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무시하지 않는다며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맞선다. 이것이 위대한 나라가 이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지 노예 해방 기념일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해방은 평등의 약속을 이해하기 위한 미국의 작업의 끝이 아닌 시작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행정부는 평등과 인종적 정의를 증진하고 흑인 사회에 대한 제도적 인종차별의 지속적 영향을 다루기 위해 정부 전체가 접근하고 있다고 행정부의 노력을 강조하고 사례로 흑인 가족을 위한 경제기회 확대, 흑인 대학 지원 강화, 흑인 지역 사회를 위한 보건 개선 등을 들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올여름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6달러를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 휘발유세 일시 면제 검토와 관련해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찾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그레놈 장관에게 정유업체들의 2020년 이후 정제능력 감소를 여부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정유업체들의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휘발유세 일시 중단 검토는 정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한 휘발유가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의 휘발유 가격을 추적하는 OPIS의 글로벌 에너지 분석 책임자는 현재 시장의 펀더멘털을 감안할 때 올여름 평균 휘발유 가격은 6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 노동절까지도 그럴 수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름값이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휴가를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PIS의 자료에 따르면 AAA의 조사에 참여한 13만 주유소 중 3분의 1이 일반 휘발유를 5달러 이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해 17개의 주가 평균 가격이 5달러 이상이며 캘리포니아는 평균 6.4달러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한 달에 약 90갤런의 휘발유를 구입한다며 따라서 평균 가격이 지난해보다 갤런당 1.91달러 오른 만큼 이번 유가 상승으로 전형적인 미국 가정은 한 달에 172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대형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미국 주택건설업체인 톨브라더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톨브라더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유지로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도 56달러에서 48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웰스파고는 미국 주택시장이 2021년 하반기까지 호황을 누리다가 올 상반기 들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것으로 봤습니다. 디파 라그아반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자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조사한 결과 4월에 주택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장 침체가 전방사업에서 고급 가구 등 후방산업군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주택시장에 예상보다 빠르게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건설업계도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전미주택 건설협회가 내놓은 6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해 6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4포인트를 기록한 뒤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구매 분야에선 48포인트를 기록해 2020년 6월 이후 처음으로 부정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가 집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초기였던 2007년 12월 예측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학자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44%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과 4월 조사에서 이 확률은 각각 18%, 28%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2007년 12월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20년 2월에도 확률은 40%를 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수치는 이미 경기 침체가 시작됐거나 그 직전에나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직후인 16일과 17일에 이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실업자를 늘리고 경기 침체로 이끌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연준이 실업률 상승과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물가를 잡는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7%로 예상했습니다. 4월 조사에서는 5.5%였습니다. 또 연말 미국 기준금리 예상치는 4월 연 2%에 비해 크게 높아진 연 3.3%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경제가 안정적 성장기로 이행하며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좋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18일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백신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성명을 통해 어린 자녀의 백신 접종을 바라는 수백만 부모들의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생후 6개월에서 4세 미만, 모더나는 생후 6개월에서 5세 미만에 대한 접종 승인이 나왔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백신 용량은 화이자의 경우 성인 기준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하며 3차례 접종하고 모더나는 성인 용량의 4분의 1을 4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1,800만 명의 영유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뉴욕시의 백신 파인더를 통해 영유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확인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급속도로 늘어났던 뉴욕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번 달 들어 서서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는 238.2명으로 한 달 전인 5월 18일 368.9명 대비 35.4% 감소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오늘 주요 20개국 제1차 보건장관 회의에 참석해 많은 나라에서 관련 규제가 풀렸고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며 물론 진전이 있지만 코로나19가 끝났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건수가 지난 1월 정점 대비 90% 감소했지만 G20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전염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진자 발생 건수가 과거 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검사와 염기서열 분석 건수가 줄어든 것과 맞물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인구의 40%가 백신 미접종 상태로 남아있는 만큼 새롭고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5차 세계보건총회 개막 연설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G20 보건장관 회의에서는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와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인증 협약, 국제 여행 문서 표준화, 제약 산업 강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거에서 내리다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비유와 조롱이 담긴 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 지역 별장 인근 주립공원에서 질 바이든 여사와 자전거를 타던 중 도로 옆 기자와 지지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페달 클립에서 발을 빼려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놀란 경호원들이 달려와 대통령을 에워싸고 부축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 공동취재단은 눈에 띄는 찰과상이나 타박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도 대통령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해시태그를 달아 조롱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미국의 현황에 대한 완벽한 상징이라고 꼬집었고 한 트위터 사용자도 경제가 추락했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경제 위기에 비유했습니다. 바이든이 자전거 앞바퀴에 막대기를 끼워놓고 고의로 쓰러지면서 기록적 인플레이션 모두 푸틴 잘못이라고 말하는 만평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맨해튼에서 동양인 여성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호신용 체류액 스프레이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중호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플로리다주 메릴 아일랜드 출신의 매들린 바커를 3급 폭행 등 다수의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커는 지난 11일 뉴욕시 맨해튼 도심에서 아시아계 여성 4명에게 체류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 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있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간 바커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며 시비를 걸다가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증거를 넘기고자 휴대전화를 꺼내 이 모습을 촬영하자 바커는 휴대전화를 치며 욕설을 내뱉더니 급기야는 체류액 스프레이를 꺼내 아시아 여성의 얼굴에 분사하고 달아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을 빚자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를 통해 추사에 착수해 지난 17일 목격자의 제보로 체포했습니다. 뉴욕 경찰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에서 동양인 혐오 범죄는 전체 증오범죄의 25%를 차지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여행 수요 폭증과 항공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항공편 결항과 연착 등 항공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에서 4천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공항은 18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최근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어서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결항 사태는 각 항공사의 인력 부족 사태에 악천후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항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6일 항공업계 대표들과 화상 간담회를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나섰습니다. 부티지지 장관은 현재 항공 대란 문제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오는 독립기념일 연휴와 여름 휴가 시즌 동안 인력 충원 등 항공편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들을 상대로 강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연방정부와 항공업계의 정상화 의지에도 항공사의 인력 부족 문제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젯밤 워싱턴 DC 북서부에서 열린 노예 해방일 관련 행사 모첼라 콘서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5세 소년이 숨지고 경찰 1명을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국장은 브리핑에서 총격 사건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부상자들은 현재 지역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모첼라 참석자들 사이에 1차로 다툼이 벌어진 직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이 뉴욕 시의원은 지난 1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뉴욕시 예산안에 아시안 혐오범죄 대응을 포함해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은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등 커뮤니티 지원 이니셔티브의 500만 달러와 비영어권 언어 지원의 860만 달러, 범죄 피해자를 위한 트라우마 회복센터의 25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의 연례 행사인 자선 점심자리 경매가 1,90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지난 17일 밤에 끝난 이베이 경매는 종전 최고 낙찰가였던 2019년 암호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의 기록 457만 달러를 크게 넘어섰습니다. 올해 낙찰자는 뉴욕 맨해튼의 스미스 앤 올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버핏과 그의 동반자와 함께 최대 7명이 식사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오는 22일 오전 8시를 시작으로 제한된 규모의 방문객들에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남쪽문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로 지난 12일부터 공원을 전면 폐쇄한 바 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도로와 송전선, 하수관 시설이 파손됐으며 매우 짧은 시간에 복구 작업에 대단한 성과를 이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유명 관광지인 마모스와 스프링스로 연결되는 북쪽문은 상당 기간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